그때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었어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각종 이제 뭐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이제 환영 메시지를 냈는데 메시지를 환영 메시지요? 이렇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떤 환영 메시지가 자, 나왔을까?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1주년을 맞아서 저렇게 뒤에 저 백판이라고 하죠. 저 뒤에 상사에다 저렇게 해놨습니다. 윤석열 정권 1년 무너진 민생 추락한 경제. 자,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새로 탄생해서 딱 1년이 되는 날 무너진 민생 추락한 경제. 저렇게 달아놓는 게 우리나라 야당의 수준입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무너진 국익, 네. 불안한 한반도. 이것도 뭡니까? 예, 저거는 그 토론회. 국회에서 토론회를 해갖고 윤석열 정권 1년 평가 예. 연속 토론회. 그래서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을 외교 안보 분야에서 저렇게 토론회를 하면서 국익은 무너지고 한반도는 불안해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신임 원내대표가 네, 사회를 좌장으로 맞습니다. 앉아가지고 네. 첫 행사가 국회에서 네. 연 게 저거군요. 네. 자, 길거리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길거리에서는 말이죠.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이 건설 노동자를 죽였다. 노동자 탄압하는 살인 정권이다. 윤석열 즉각 퇴진하라. 이런 종류의 시위들이 계속해서 열려지고 있어요. 네. 네. 참 이게 야당이 예. 국정의 파트너가 되려면은 네, 그러니까 네. 건설하게 대안으로서 자기들의 네. 대안을 가지고서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잘못된 거 찾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거 찾는 게 아니라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4일이잖아요. 이제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되네요. 아직 안 5월 됐죠. 10일. 10일이죠. 네. 아직 안 됐죠.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네. 미리 이제 군불 떼는 건데 네. 뭐냐면은 안 되라. 그러니까 고사 지내고 예. 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주 한미 그 정상회담 성과도 그렇죠. 그냥 정말로 저는 사전에서 폄훼라는 한자의 네.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헐뜯고 깎아내리다. 네. 정확한 폄훼 그 말뜻에 맞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야당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보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정권은 바뀌었지만 권력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의회 권력도 뭐 다수당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정부 기관들 주요 기관들 보면 예. 주요 자리에 80% 85% 선이 그대로 전 정권에서 임명한 예.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렇군요. 언론 권력 어떻습니까? 뭐 방통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네. 그대로고 방송사 수장들 예. 다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 전임 정부 시절에 저희가 알박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알바가 넣고 나간 그 알들이 그대로 네. 있는 거예요. 예. 알박기 한 역할, 뭐 알바가 준 사람의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아까처럼 발목 잡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발목 잡아서 제대로 안 나가게 놓고는 봐라 욕하고.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즈음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어땠나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때 보수에서 저런 정도의 뭐 깃발을 내건다거나 사인을 내건다거나 한마디로 해방작전을 했었나? 전혀 아니었다는 기억이 들거든요. 문재인 정부 1년 때는요. 네.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끝나고 예. 막 정말로 도둑처럼 선거해서 대통령 되고 네. 그러고 1년 됐고 당시 야당이든 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었죠, 뭐. 네. 그러니까 저런 거 할 그것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저때 문재인 정부 1년 차 때는요. 싹 진용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시작해가지고 2017년 연말까지 네. KBS, MBC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송사 사장들 싹 다 바꾸고 네. 기관장들 다 잘 바꾸고 네. 2018년 되면서 2018년 봄부터는 적폐청산에 나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걸면서 완전히 힘을 받아가지고 막 그 서서히 시퍼럴 때였어요. 그럴 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낮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정권은 바뀌었지만 사회 권력 구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지지율이 정말 낮은 건가 하는 의심마저도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하나 용산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회 기저가
그야말로 계속 문재인 정권이 연장되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이 정도 이 악조건 속에서 네. 정권 교체를 한 것만 해도 네. 대단한 거다. 진짜 참, 이런 생각도 참 희한한 일이었구나 하는 느낌도 참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제가 가게를 하나 엽니다. 네. 가게를 열어 손님이 많이 와요. 그런데 손님들이 막 불평을 해요. 야, 여기 화장실 왜 한 개밖에 없어?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화장실 이렇게 적으라고 하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야, 손님들 불편하니까 화장실을 만들어야겠네. 아, 이거 화장실을 무슨 돈으로 만들지? 은행 융자를 받아야 되나? 그렇죠. 아, 내가 적금을 깨서 만들어야 되나?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뭐 옆 건물 화장실 네. 좀 양해를 구하든지 네. 뭐 이렇게 그런데 해야죠. 참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특이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이번에 또 깨달았습니다. 자, 문재인 책방 화장실 지어내라. 네. 야. 어저께 무슨 기사가 나왔냐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 책방이라고 하고 열었잖아요. 그렇죠. 이 책방을 네. 연다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네네. 책방을 연 지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10,000명이 찾아왔고 그 책은 5,582권이나 팔렸다. 이렇게 이제 평산 책방이라는 페이스북 그 네. 아이디를 통해서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도 올리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수익금은 전액을 재단법인 평산책방에 귀속을 시키고 향후 진행될 공익사업에 쓸 예정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저는 핵심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썼어요. 방문객뿐 아니라 마을 발전에 큰 기대감을 갖고 계신 지역 주민들도 행정당국이 그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문제라는 거는 무슨 문제냐면 여기 나와 있네. 화장실 문제. 화장실과 주차장.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책방을요. 제가 우리 동네에 열었어요. 우리 동네에 책방이 열었는데 우리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평산 책방 열고 난 다음에 네. 저기 사람들이 몰리니까 일주일 새에 네. 10,000명이 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줄을 쭉 서 있어요. 네. 책방 바깥으로. 네. 그래서 마을로 줄 서 있는 게 나오는데 마을이어서 그 정도지. 예를 들어서 네. 도시였다. 네. 도시에 우리 저기 맛집들 길거리 네. 줄 서 있으면 네, 네, 네. 사람들 많이 서 있고 통행에 방해되잖아요. 네. 그럼 구청에서 나와서 단속해요. 맞아요.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업주한테 이 손님들 이렇게 해서 다른 시민들 방해 못하게 해라. 네. 계도하고 네. 잘못하면 벌금도 내릴 수 있어요. 예. 근데 여기는 뭡니까?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고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아니 일주일 동안 책을 5,582권이나 팔았으면 얼마요? 돈이 생겼을 거고 예. 수익이 생겼으면 그 수익으로 그 책방의 환경을 좋게 조성을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렇죠. 돈은 평산 책방 재단법인에 귀속을 시키고 앞으로 좋은 일에 쓰겠다. 내 돈은 인마이 포켓. 그리고 화장실이랑 주차장 없어서 불편하니까 행정당국이 조속히 해결해 달라. 이거 야, 진짜 예. 이게 정말 자기 돈 안 쓰고 즉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좌파와 우파의 차이는 네, 저는 그런 거라 진짜. 생각해요. 정말 자기 돈 안 써. 돈 쓸 일이 생기면 네. 보수는 내가 이 돈 어떻게 만들지? 융자를 받아야 되나? 적금을 깨야 되나? 뭐 비용을 좀 줄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데 좌파는 말입니다. 어디서 땡길 데 없나? 아니 저희가 노무현재단 네. 그러니까 원리도 그 노무현재단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마치 막 후원금으로 짓는 건 줄 알았더니 네. 국비가 상당히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국비 세금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파의 특징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해요. 공익에 재단에 뭐 다 어제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5,000권 팔렸으면 책 한 권당 10,000원 잡아도 매출 요새 10,000원짜리 5천 책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책이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이거든요. 네. 일주일 새. 네. 그 정도면은 뭐 월 매출 2, 3억은 곧 나온다고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제 매출은 그렇게 나와도 뭐 순이익이 적다고 수익 하더라도 10% 잡아도 네. 월 5천만 원, 아니 뭐 몇천만 원 수익은 되네요. 네. 수익이 네. 네. 책의 10%를 한다면은 그러면 그 정도면은 자기 돈으로 화장실을 하거나 아니면은 임시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10,000명, 몇천 명씩 모여 있으니까 줄 서 있다가 노상방뇨도 하고 할 텐데. 네, 네. 그럼 일단 양산시에서는요 나가가지고 네. 저기 일단 단속부터 좀 하세요. 네. 사람들 몰려가지고 무질서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단속도 안 하고 우리 그 시청자님들이
엄청 신랄한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스마트 걸리면 풍산계 사렵이 뜯으려도 안 되니 책방을 이라고 올려주셨고 맞아요. 또 그다음에 내 돈은 내 거, 네 돈도 내 거 뭐 이런 마음이다 하는 글도 올려주시고 신동 기자님 점잖은데도 열받으셨네요 하는 글도 있고 제일 점잖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련은 네가 해야지. 그다음에 지사업 하는데 왜 나라에 돈 내놓으라고 하니 예. 개버린 화장실 장사한 돈으로 지어야지 손 벌리지 말아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 양육 말씀하시는데 그때 풍산계 네. 그렇게 이렇게 내친 게 네. 결국 돈 많이 든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국비로 보존해 달라. 네. 나라에서 이거는 북한에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네. 나라 재산이기 때문에 네. 나라에서 얘 사료값이랑 병원비 대주세요. 한 네. 6개월 하다가 네. 안 되니까 네. 파양을 했다. 뭐 이랬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돈 쓰는 거는 되게 아까운 거예요. 그 자기 돈 써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놓고 나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자 개 사료비 달라 그랬다 안 됐지. 또 그다음에 딸이 또 아버지 사진 찍어갖고 그 개 올리고. 사진 같이 넣어갖고 달력 만들어갖고 또 팔았죠. 그다음에 책방 만들었죠. 책방 만들어서 장사가 잘 되니까 나라 책임이야. 나라가 화장실 지어. 나라가 주차장 지어. 도대체 이런 그 돈에 관한 마인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그러네요.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요. 제가 그 트위터에서 이제 몇 분 양산 책방 올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사진들 봤는데요. 네네. 양산 통도사 쪽에서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산 통도사 주차장에다가 뭐 이렇게 대놓고 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공공자산, 네. 공적 어떤 리소스를 네. 활용하는 데는 네. 역대급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실 사저 이웃집 단독주택을 8억 5천만 원에 사갖고 리모델링을 해서 예. 그래갖고 이제 1층 건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갖고 대대적으로 사실은 전직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 책방을 홍보를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 땡큐 제가 열심히 여기서 먹고 살겠습니다 해야지. 예. 어디 아니 왜 행정당국이 그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길 바랍니까? 이 압박 아니에요, 압박? 어? 압박 아니, 압박이죠. 압력이죠, 압력. 예. 정말 하여튼 이 평산 책방 관계자의 얘기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는 모릅니다. 책방 관계자가 한 얘기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좀 정말 저는 뻔뻔한 소리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보세요. 이거 벌써 사람들이 올리면은 통도사 주차장 이용하라고 네. 이게 포스팅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 저기 보면 이렇게 주차장 마을 안길에 주차장 없음, 네. 외부인 차량 출입 금지, 네. 책방 앞 주차장 없음, 네. 주차장 위치 추천, 평산마을 회관, 뭐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벌써 이렇게 올리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몰리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몰리니까 네. 해결해 달라. 울프 레마트님이 슈퍼챗과 함께 진짜 저러다가 대선 다시 나올까봐 겁나요.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아마 그런 비극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비극이 있으면 또 시민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하여튼 기대를 걸어보고요.